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 멋있으시네요. 그러다 신랑 아시면 큰일 나세요. 자, 우리 신랑. 오늘 나갈 차례가 171페이지에 검인계약서 나갈 차례입니다. 맞죠? 예. 보도록 하죠. 이 파트는 이제 하나의 의의 가지고 말을 잘근잘근 풀고 들어가셔야지 내용이 파악이 되고 외워서 해결할 게 아닙니다. 자, 먼저 검인계약서의 경우는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기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여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검인받은 판결서를 내게 되어 있고 검인을 안 받게 되면 등기는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여기의 규정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17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검인 언제 받느냐 말을 풀자고요. 여기 잠깐 보시고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당시에 검인받는 것이 여기에 의무 규정입니다.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반드시 두 개가 만났을 때 검인받다 보니까 반을 갈라서 계약일 경우 검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 검인받아라. 거꾸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계약이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겠죠? 자, 두 개가 만났을 때 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맞지만 계약이 원인이 아닌 경우는 검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계약이 원인이긴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아닌 것만 쭉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닌 것만 잡아내게 되면 검인 안 받는 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이 경매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이니까 검인받을 필요 없고 공매도 검인받을 필요 없고 상속받은 경우도 법률 규정이네요. 검인받을 필요 없고 혹시 시효 취득 배우셨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공연에 점유한 자 등기함으로 취득하더라. 그럼 시효 취득도 법률 규정이니까 검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의 경우도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요. 지자체 입장이 바로 시군구청장 검인권자다 보니까 검인받을 필요는 없게 되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도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되고 2006년부터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거래신고제가 제정이 됩니다. 거래신고하는 것은 다른 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경우만 거래신고하는 것이 대상이에요. 그럼 매매도 계약인가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은 2006년도에 이 거래신고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검인을 당연히 받는 게 의무 규정이었지만 이제 거래신고가 들어가면서 검인을 빼줍니다. 그럼 매매 경우는 굳이 검인받을 필요는 없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허가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하죠. 거래신고 마친 경우도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가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래신고만으로도 검인을 간주를 해주고 이 정도만 보시고 나중에 안 배운 사항 설명드리면 이해 못할 테니까 이런 것들은 다 검인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 필요가 없을까? 계약이 원인이 아니니까. 그럼 검인 언제 받으실 것? 계약일 때 받아라. 그럼 계약이 아니면 검인받지 않는다. 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풀어야지만 이 내용이 정리가 되지.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례가 10대까지가 몰려 나와요.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언제 검인받으시라고요? 계약일 때. 그럼 계약이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다 해서 검인 안 받는 게 쭉 끄집어냈고 어떤 등기할 때 검인받으실 것?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경우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하더라. 가등했다고 주인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럼 검인받을 필요 없고 언제 주인 바뀔까? 본등기하면 주인 바뀌겠네요. 본등기 때는 검인을 받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되고요. 근데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미 실행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말소등기할 당시에도 검인받을 필요 없다요.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니까 검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는 것이고 지상권 등기하더라. 검인받을까요?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받을 필요 없다. 전세권도 받을 필요 없고 저당권도 받을 필요 없다가 되기 때문에 이 많은 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쥐나요. 한두 개가 되면 외우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을 푸셔야 됩니다.
거인받는 건 항상 첫 줄이 중요한 거예요. 첫 줄은 언제 거인받으실 것?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거인받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또 어떤 계약일까? 유상계약일까? 무상계약일까? 이 계약을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유상계약, 무상계약, 예, 모든 계약 다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계약 다. 그럼 교환계약도 계약인가요? 예, 검인 받아야 돼요. 그럼 증여계약도 계약이에요? 예, 그럼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증여계약은 공짜죠? 공짜로 주는 거. 무상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이 원인이니까 검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 받을죠. 계약일 때 이때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자꾸 외치세요. 나중에 1월달, 3월달 나가서 또 설명드릴 당시에 무슨 계약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유상계약 이 말이 튀어나와요. 자꾸 유상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뭘까? 예?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제 배우실 당시에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는 것은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허가를 받아라. 이때 받는 계약은 유상계약에 한한달 배워요. 그게 머리에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인받는 거랑 허가는 별개 문제인데 자꾸 갖다 붙여버리더라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허가받는 것은 어떤 계약만이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유상계약만, 거인받는 것은 모든 계약 다 대상이 되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고, 근데 문제는 모든 계약일 때 거인받는 것이 내용이지만 하나 숨어있는 것이 판결도 검인을 받아야 돼요. 집행력에는 판결이라 할지라도 판결의 원인일 경우에 판결문에 검인을 받아가야지만 등기를 실행을 해주고, 판결문에 검인 안 받아간 경우는 각하당합니다. 등기 안 해주기 때문에 판결문까지 검인을 받는 것이 여기 의무규정이에요. 그럼 검인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검인권자는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의 검인권자가 되고, 검인 신청은 누구나 다 신청합니다. 중개업자이건 계약 당사자이건 등기 신청 위임받은 변호사이건 법무사이건 뭐 법무사의 사무장이든 누구라도 검인 신청은 다 가능하며, 검인의 비용은 없어요. 검인 비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인 들어오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검인을 할 건지 말 건지 심사하게 될 텐데, 심사는 실제로 계약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나올 사항만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심사의 범위인데, 어디까지 심사하느냐? 검인계약서에는 기재할 사항이 6가지가 들어와야 돼요. 이 6가지의 기재사항이 제대로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것이 내용인데, 한번 따져나 보자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창 더울 때 한여름에 몇 복도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복도이가 3복? 전 4복으로 알고 있는데,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고 말복이 있고 8월 15일 광복이 있고, 아닌가? 광복은 복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복날 잘 먹는 음식이 2가지가 있죠. 동물로 따지면 닭고기하고 개고기 아닌가? 맞죠? 닭고기를 맛있는 부위는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날개 아니에요. 닭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는 모가지입니다. 어유, 빙고. 개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는 껍질이 아닙니다. 제일 맛있는 부위 괜찮아요. 생각나는 대로 찍으세요. 아니요. 제일 맛있는 부위는 개고기는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요. 어디라고요? 아, 웃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개고기 어디가 맛있더라? 대가리. 누가 좋아하느냐? 여름만 되면 중개업자가 굉장히 좋아해요. 복날만 되면 조건 없이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닭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고? 모가지. 개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가? 빨리 하세요. 대가리. 누가 좋아하더라? 중개업자가 좋아합니다. 복날만 되면은 중개업자가 조건 없이 먹어버려요. 이렇게 외워버리시는데, 검인계약서의 경우는 기재할 사항이 계약 당사자의 기재가 있느냐,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에 기재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계약 연호일이 나와 있느냐, 그 다음에 대금 등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지급될 것인가, 그 사항이 나와 있어야 할 것이고, 중개업자가 있을 때 중개업자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과 기한까지를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가 됩니다. 그럼 진짜로 매매계약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 내용이 있나 없나 조사하는 심사 범위가 형식적 심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범위예요. 그러다 보니 검인계약서 기재할 사항을 좀 표현은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닭고기 마시는 무익은 어디고? 뭐가지고? 개고기는 좀 발음은 이상하더라도 우리끼리만 대가리고. 누가 좋아해요? 중개업자가 복날 만큼 조건 없이 먹는다 해서 툭 쳐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닭모가지하고 개대가리 누가 좋아하더라? 나도 말 안 할래 이제. 자, 중개업자가 복날 만큼 조건 없이 먹는다 툭 쳐버리시게 되면 과거에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을 때 다 틀렸어요. 검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순도 99.9% 다 틀리고 나선 밖에서 맞췄다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틀렸어. 틀린 거 자기들끼리 맞춰놓고서 신나가지고 맞췄다고 좋아하던데 대답해 보세요. 다음 검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계약 당사자, 2번 목적 부동산, 3번 계약금에 관한 사항, 4번 중개업자가 있을 때 중개업자, 5번 계약의 조건과 기한. 거니까 답은 전부 다 중개업자 찍어놓고선 되게 좋아합니다. 중개업자는 우리가 쌍방다리 할 때는 쌍방 합의하에 계약할 때 없잖아요. 적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중개업자 딱 찍어놓고선 맞다가 좋아했는데 눈 씻고 보더라도 어디 봐도 계약금이란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대금이지. 그러다 보니 거기 답이 돼서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날라갔던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닭모가지하고 개대가리 누가 좋아하더라? 네, 이렇게 한 3번 들으면 알게 되니까 툭 쳐버리시면 됩니다. 이거를 얘기했더니만은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예쁘장한 아가씨가 저랑 눈을 안 맞추시더라고요. 개를 어떻게 먹니? 그래서 돼지고기 먹냐고 물어봤더니 돼지고기 먹는데요. 집에서 돼지를 애완용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자기 편견인 거고, 개도 2가지 개로 키우죠. 하나는 관상용으로, 하나는 식용으로 키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발음 이상하더라도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 4일하고 9일 날이 그 유명한 성남 모란장이에요. 아세요? 모란시장 성남 가면 장날이 4일하고 9일을 쓰는데 저는 심심할 때마다 쉬는 날에 한 번씩 구경하러 갑니다. 4일, 9일 맞으면. 가면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고 와요. 아주 장날이 바글바글하고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개고기 파는 집, 닭고기 파는 집에서 치킨 파는 집, 신발, 옷 파는 집, 저 안에는 강아지 파는데, 토끼 파는데 별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다 있을 정도로 해서 볼 게 많은데 가면 그 안에서 먹는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 하나도 맛이 없어 보이지 먹으면 맛있더라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 가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여기까지 거인받는 내용인데 요거 가지고 책 들어가서 한번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능결 때 거인받으실 것? 소유권, 이전 능결 때 거인받아라. 이때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모든 계약 단위가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더라요. 그 다음에 판결문은 계약인가요? 판결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판결문도 거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3번째 줄에 판결서도 거민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민을 받는 경우에서 받는 걸 외우지 마시고 받지 않는 걸 기억하세요. 밑에 보니까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의 경우 국가는 거민받을 필요 없고, 2번째 수용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수용은 법률 행위가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써놓게 되면 수용도 법률 규정이니까 거민받을 필요 없다가 됩니다. 이거 하나 빼먹었네.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도 거인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할 때도 거인받을 필요 없다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우에서 상속받은 경우, 경락받은 경우,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역시 거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고, 6번에 진정 명예법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건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선박이나 임목, 재단 등기들은 우리 부동산 등기가 아니다 보니 거민받을 필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푸셔야 돼요. 한두 개 알아보면 외우시라고 그러겠지만 여기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거민 언제 받으실 것? 이게 놀아야 돼, 입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받는다. 이걸 딱 잡아놓으시고, 계약이면 거민받겠지만 계약이 아닌 경우는 거민받지 않는데 쭉 풀고 들어가면서 어떤 게 계약이 아닌 것만 잡아내시면 요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외우라 그러면 저는 좋겠죠. 외우라 그러면 편하잖아요. 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안 외우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거 외워서 공부될 게 아니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말이 의의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인받는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검인 절차란 말이 나오는데, 검인권자는 누구나 다 가능해요. 계약 당사자도 가능하고, 중개업자, 변호사, 법무사 누구라도 가능하니까 그 문제될 것이 없고요. 검인권자가 심사할 때는 실제로 심사하더라, 형식으로 심사하더라. 형식적 심사권 권한밖에 없다 보니까 심사범위는 검인계약서 기재할상 6가지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것이 심사의 범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6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또 쳐버리시면 돼요. 듣다 보면 외우시니까 닭고기 맛있는 부위는 뭐가지? 걔는 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대가리 누가 좋아해요? 중개업자가 봄날만 되면 조건 없이 먹는다 툭 쳐버리시면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서류가 인감증명서. 여기가 좀 어려운데,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최근은 잘 내질 않더라고요. 인감을 내는 경우 없다 보니까. 인감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인감을 제출을 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현재 등기 신청하는 모양새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면으로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전자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지난주에 한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전자 신청은 인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더라. 자연인도 신청할 수 있고 법인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반대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모양새가 두 가지예요. 전자 신청이 있고 또 하나가 서면이 있는데, 전자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을 내겠지만 전자 신청하는 경우 내는 경우가 일체 없어요. 그럼 인감을 왜 낼까? 이유부터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인감을 내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한번 찍어보세요. 인감을 내게 한 이유, 등기 신청할 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따져보게 되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 쪽에서 인감을 내게 돼 있어요. 내게 한 이유는 등기 신청할 당시에 등기 신청서에 인감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럼 인감 도장을 찍을 의무는 매도인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매수인은 인감 도장 안 찍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집을 사보실 경우에 사고 팔을 당시에 매도인 쪽에서는 중개업자 잔금 치를 당시에 등기 필증 가져오시고 인감증명 매도용 띄워오시고 주민등록 초본 띄워오시고 막 띄우라 그래요. 하지만 매수인에게 인감 띄우란 말 하던가요? 매수인은 주민등록 등본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인감도장 필요가 없으니까 법무사 사무실 가게 되면 만년도장이 있어요. 이만한 뚜껑 하나 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름은 다 조합이 되는 그 만년도장.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도장의 목도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타원형으로. 아닌가?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쓰게 되면 이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조합된 게 이만한 도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뽑아가지고 여기다 끼기만 하면 돼. 우리나라 모든 사원 요만한 다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도장 가지고서 찍다 보니까 매수인에게 도장 가져오란 말은 안 하는 겁니다. 몰랐죠? 하긴 뭐 알면 여기 안 계시겠지만, 그럼 인감을 내야 될 의무는 누구만 있더라? 매도인이 내라, 매수인이 내라. 매도인만 내게 돼 있는데, 등기 신청서 작성할 당시에 신청인 안에 도장 찍을 때 매도인은 인감 도장을 의무적으로 찍어야 돼요. 근데 매수인은 목도장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갔어요? 그 찍은 도장이 본인 인감이 맞나 확인하려고 인감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서면 등기 인감을 내게 했지만, 전자 신청하는 경우는 도장을 찍는 경우가 없어요. 인터넷 등기니까 도장을 찍지 않다 보니까 인감을 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돈 입금하고 송금할 당시에 전표 끊어가지고 내 도장 찍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랬죠. 지금 인터넷 뱅킹할 때 도장 찍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장을 찍었지만 지금 도장 안 찍으니까 인터넷 뱅킹, 전자신청은 도장 찍지 않기 때문에 인감을 낼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여러분 교재에는 제출 여부가 먼저 나왔는데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 가서 유효기한 용도 거꾸로 올라갈게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따져가겠습니다. 인감의 유효기한 용도 나와 있는데, 유효기한은 3월입니다. 발행일로부터 3월을 요하는데, 항상 인감 따지는 기준은 날짜 따지는 기준이 초일을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기본 원칙은 발행한 날짜는 따지질 않는 게 기본 틀이에요. 그럼 발급한 날짜가 언제냐?
만약 1월 1일 날 인감을 발급받았더라. 그럼 언제까지 사용할 수가 있느냐요. 그럼 1월 1일 발급받게 되면 초율을 산입하지 않으니까 언제부터 따져야 될까? 1월 1일부터 따져 나가야겠죠? 그럼 1월 1일부터 한 달은 2월 1일이 한 달이에요? 2월 2일이 한 달이에요? 2월 1일 시작한 날은 빼야 되니까 여기 한 달이고 3월 1일이 한 달이고 4월 1일이 한 달이 되어서 여기 말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4월 1일이 휴일일 경우는 하루를 연장했을 수 있는 것이 인감 사용하는 기간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따져나가면 어려워요. 초요일이 1월 1일이면은 다음날 1월 1일부터 따져가면 어려운데 이게 FM이지만 때로는 야매가 빠를 때도 있는 겁니다. 발행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발급받은 날짜가 1월 1일이죠? 3만 더 하면 되겠냐 이렇게. 그럼 4월 1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편하지 않나요? 더 어려웠나 이게? 이게 더 쉬웠죠? 발급받은 날짜 3월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 발급받았으니까 3월 더하면 4월 1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발급받은 날짜 이해할 수 있고 인감만 3개월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도 3개월, 법인등기부도 3개월, 토지대장도 3개월, 3개월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부 다 3월로 묶여버렸습니다. 3월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용도가 나와 용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감증명법은 용도를 정해놓지 않았지만 부동산 매도형의 경우만 용도가 정해집니다. 매도형만 용도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매도형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매매, 교환, 증여 중 뭐에 속할까? 매매만 대상이 되겠죠. 그럼 매도형만 용도가 있다는 얘기는 매매의 경우만 용도가 정해지고 매도형을 떼게 되면은 매도형 인감에 매수인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매수인 기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매도형 인감을 떼게 되면 우리나라는 인감을 떼는 시기가 언제예요? 등기 신청할 때 바로 떼나요?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할 때 떼나요? 등기 신청할 때 떼죠? 그러면 관습적으로 등기 안 하고 자꾸 찍어 돌려야 되는 중간 생각 등기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매도인이 나는 앞에 계신 분에게 팔았다요. 그럼 이분이 또 팔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인감을 일로 떼주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파는 사람 매수인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를 일로 바로 전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려고 만든 규정이 매도형의 경우 매수인을 기재해서 가져와라요. 매수인 여러 명일 경우는 다 적어야 됩니다. 누구누구 몇 명 안 돼요. 다 적어야 돼요. 그게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매수인을 적긴 적었다. 이게 차이점이고 그럼 매도형이 아닌 것들은 용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용도 뭐밖에 없다고요? 빨리 외치세요. 매도형만. 그럼 만약에 매매계약할 때 집을 팔려고 인감을 떼놓은 게 있는데 집값이 자꾸 올라가요. 팔을래요? 안 팔을래요? 안 팔 거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출 받아왔습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요. 그럼 매도형 인감 떼는 게 있죠. 요거를 저당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 집을 팔으려고 매도형 인감을 떼놓은 게 있는데 집 안 팔으려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도형 인감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때 은행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가능합니다. 용도는 매도형만 따지지 다른 건 용도는 안 따져요. 그러면 반대로 매도형 인감, 저당권으로 인감을 떼놓은 걸 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써놓은 인감을 가지고 매도형 사용할 수,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용도의 뜻이에요. 그럼 매도형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다른 용도가 매도형이 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집 전세질로 전세권 등기하려고 마음먹었더라. 인감이 필요한데 그럼 매도형을 전세권에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있겠죠. 하지만 전세권으로 기재한 인감을 매도형으로 사용할 수는 이건 없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매도형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다른 용도가 매도형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매도형에 매수인 이름이 있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건 용도를 안 따지니까. 인감을 내게 한 이유는 찍은 도장 확인한 게 목적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는 도장만 나오면 되는 거지 용도를 따지지 않다 보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매도형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다른 용도가 매도형 될 수는 없다가 되는 게 용도의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저당권으로 써놓은 인감을 전세권에 사용할 수 있을까?
괜찮아,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아유, 할 수 있을 거예요. 있죠? 네. 전세권을 저당권에 사용할 수.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용도의 뜻이에요. 자, 정리해 보자고요.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고,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얼마든지 등기를 신청할 때 문제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등기용으로, 예?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안 돼요. 매도용인가 밑에 매수인 정란이 란이 들어가 있어요. 매수자 인적상 란이 칸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매도용은 애초에. 내가 일반 인감 띄면 한 줄이 공란이죠. 거기다 매수인 적었죠. 이건 안 돼요. 매도용을 신청하게 되면 밑에 매도용 인적상 적는 란이 있어. 거기 다 적어야 돼요. 양식이 틀려요. 매도용 인감을 떼면 하단부에 인감증명 띄게 되면 이렇게 해서 도장, 여기 인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장이. 밑에다가 매도용은 여기다 매수인 적는 란이 있어요. 여기 매도용 인감, 요거 인감이고, 일반 인감을 떼게 되면은 여기 용도가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용도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요건 일반 인감, 요건 매도용 인감이에요. 매도용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내가 매수인 적었다 할지라도 이건 인정이 안 돼요. 양식이 틀리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고,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고, 다른 용도끼리는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용도가 틀리다고 등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가등기 하려고 떼는 인감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당권용으로 지상권 등기에도 상관이 없고, 전세권이 가등기에 사용할 수도 있다. 뭐만 아니면, 매도용만 아니면 용도가 틀리다고 등기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유효기한 보니까 매도용의 경우에는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 용도 뭐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매도용밖에 없다는 얘기고, 매수인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다 기재해라, 약칭해라. 다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요. 뭐만 아니면, 매도용만 아니면. 그럼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용도는 뭐밖에 없더라? 매도용밖에 없더라. 그럼 만약에 교환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당시에 원인이 금방 뭐라고요? 교환. 그럼 매도용 인감을 가져와야 될까? 매도용이 필요 없을까? 교환은. 아니, 교환 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교환 계약이 원인일 경우에 매도용 인감을 내야 할 것이냐, 낼 필요가 없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매도용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하나, 둘, 셋. 내야 된다. 다시 여기는 원인이 뭐만? 매매만 매도용 내는 거예요. 그 매매가 아니면 매도용일 필요 없으니까 교환이나 증여 이거 가져가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요거 가져가는 거 뭐의 경우만? 내가 강의하면서 이 인감 그린 거 처음 해 지금. 자, 그럼 매매의 경우만 어떤 거 가져가는 것이고, 매수인 나온 매도용 가져가는 것이고, 매매 이외의 사연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럼 교환에도 증여도 가는 게 다 이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용도 뜻 이해할 수가 있고, 근데 인감을 제출할 때 누가 제출할 것이냐 해서 밑에 박스 그 위에 보니까 자연인의 경우는 누구 거 가져온대요? 본인의 인감증명 가져와라. 그럼 인감 어디가 될까요? 동사무소죠? 가서 띄면은 인감 떼줍니다. 그렇게 되세요. 자, 두 번째.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법정대리인 인감을 내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자, 무능력자에게는 법정대리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받았나 확인을 위해서 법정대리 인감을 내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인감을 내게 합니다. 법인 인감 아니에요. 대표자 인감을 내는 것이 규정이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 증명 가져와라. 법정대리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묶어버리세요. 법정대리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세 개 묶어버리시라고. 묶은 다음에 셋 다 법정대리 써주시면 됩니다. 법정대리 누구 인감 가져가느냐? 법정대리 인감을 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법인의 법정대리가 누구냐예요. 법인의 법정대리는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안의 사단, 재단 법정대리는 대표자와 관리인이 법정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법정대리 너무 무능력자에 치우치게 되면 답이 어려워져요. 법정대리는 많아요, 생각보다. 법인이
법인의 법정들이 누구라고요? 금방 거기 대표죠.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 중인 법인을 이 청산하라고 청산인을 지정을 해줘요. 그럼 청산인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법정대리는 항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만 이해하지 마시고 법인의 법정대리는 누가 되고 대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단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대리 종류만 이해하시면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따가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외국인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의 경우 근해 나라에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는 본국가 인감을 떼어온다거나 우리나라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찾으셨어요? 또는 본국의 인감증명. 요거는 본국이라는 얘기는 지네 나라. 그럼 지네 나라에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발급받을 수 있고 지네 나라 가서 인감을 떼와도 등기는 실행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가 위임장, 서면, 본인, 작성, 본국, 관공서 증명 또는 공정, 증서 제출 나와 있죠. 요거는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들. 미국 사람은 도장 문화가 아니라 사인 문화예요. 본인이 한 사인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미국 들어가서 관공서 증명받아 온다거나 공증받아 와야 돼요. 외국인이 땅 팔아먹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미국 갔다 올까요? 공증받으러?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미국인도 체류지를 신고한 다음에 인감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할 때 사용할 수는 있어요. 외국인 잘 물어보진 않고요. 그 밑에 마지막이 재외국민. 여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재외국민이라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국적은 한국 사람, 외국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 왜 애기들 유학 가니까 부모가 따라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 있죠? 그럼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외국 나가 살고 있지만 국적은 한국. 이런 사람들을 재외국민 그럽니다. 그럼 외국 나가 유학생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 그럼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인감을 떼워야 됩니다. 뗄 때는 현재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여러분 같은 경우 자연인은 동사무소 뛴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외국민은 주소지가 없잖아요 지금. 외국 나가 살고 있으니까. 이때는 한국의 최후 주소지 또는 본적지 가서 인감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논점을 이해하세요. 나중에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재외국민들이 외국 나가 살고 있다가 돈이 급해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팔아먹으러 들어왔더라. 팔아먹고서 홀라당 그냥 미국 다 넘어갔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갔어요. 어떤 세금? 양도 소득세를 안 내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행정 연기가 되어서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처분 시에는 인감을 떼려면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한 영수증 가져가야 인감을 떼줘요. 매도용을 그냥 안 떼줘요. 왜? 세금 안 내고 도망가서 안 들어오니까. 그럼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일까? 일반적인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만 지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민법 시간에 배우신 물권 배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거. 물권이 좋아요? 채권이 좋아요? 물권이 좋죠? 좋다는 얘기인데 오래 버텨야겠네. 물권은 2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겠지만 물권 8개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면은 시효로 없어집니다. 거기에 소멸시효인데 반대로 혹시 술값, 외상값 있으신 분? 술 먹고 다니다 외상값이 있더라. 그 외상값은 1년만 지나면 없어집니다. 시효가 몇 년이에요? 1년이고 또 공사판에 일하는 임금 같은 것도 1년 내지 또 저희 같은 강사 같은 월급은 3년이면 시효로 없어져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닌가? 원래 저희가 참 보호받지 못하는 직장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박근혜 정권이 정권 잡으면서 이 그늘진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원 강사들의 권익을 높여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높여주더라고요. 우리 돈을 많이 벌질 않아요. 그냥 딱 먹고 살고 버는데 우리 노후가 없잖아. 4대 연금 가입도 안 되고 퇴직금도 없고 연금 대상도 아니니까 저도 2년만 더 하면 연금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학원 연금을 안 줘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입시학원이나 저 공무원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학원 강사가 받는 폐해가 굉장히 세요. 근데 우리는 중개사 강사들 백목 강의한 만큼 벌어가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데 거기다 끼워버린 거야. 사업자로. 그러니까 저희 사업자로 돼 있지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을 떼먹고 안 주더라. 그러면 노동부 고발해봐야 해결을 안 해줘요. 받으려고 그러면 그 가압류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집행 들어가야 돈이 나와요. 불쌍한 입장에 있는데 박근혜 정권이 정권자가 해준다를 안 해주더라.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불쌍한 자리가 저희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살아요. 하고 공부 오시는 분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최고 주소지나 본적자 임금을 떼오게 된 민감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상식으로 아세요. 중개업을 하시는데 재외국민이 집팔러 왔더라.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혹시 재외국민이세요? 물어봤을 때 예 그러면은 인감증명 매도용 떼시려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에 신고 납부해야지만 인감을 떼줍니다. 예? 왜요? 그러면은 옛날에 세금을 하도 안 내고 도망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행정 연계가 되어서 세무서에서 그 날라가 가지고서 인감 안 떼주게 하고 묶어놨습니다. 얘기하면 아마 대화가 될 겁니다. 그럼 두 번 발걸음 안 할 테니까 어차피 낼 세금이니까 내고 오시라고 그러면 편할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모양새가 됩니다. 세금은 5년만 지나면 없어져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청구기간이 5년이고 관공서에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는 겁니다. 5년만 안 내고 잘 버티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세금을 낼까 안 낼까? 일반인들이. 안 내겠죠. 안 내다 보니까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세금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금 낼까? 없어지니까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요. 4년 5개월쯤 왔는데 난 7개월 지나면 세금 없어지죠? 그럼 7개월 남기고서 재판상 청구한다거나 채무자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 때려버리면은 시효가 5년 늘어나 버려요.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서 다시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결국은 없어질 수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집이 다른 집이 또 한 채 있더라. 그 집에 압류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난 집이 한 채 홀레당 팔고 넘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 압류할 게 없는 경우는 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국가도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잡을 거?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문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인감을 떼려면 뭘 가져와라? 세금 영수증 가져오게끔 좀 강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용은 좀 파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인감을 내는 경우가 8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를 잘근잘근 푸실 것이 여러분이 하실 공부입니다. 인감이 좀 어려워요. 여기가. 처음 나와 있는 것이 인감 내는 경우에서 지금 가볍게 들으세요. 여기는 3번 들어야 하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제요 인감을 가져와라요.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요거 지워버리고. 요건 이해 갔죠? 발행을 몇 개월? 3개월. 용도는 매도용만 잡아놓으시고 지난주에 제가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숙제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하고 우리 노원 수강생들은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환장하겠네. 다음에 여기 몽둥이 차고 올 거야. 여기다 모자 팍 눌러 쓰고서 수염 기르고 여기 가죽장갑에 찍 막 박은 다음에 부츠 신고 올 거야. 여기다가. 자, 숙제가 뭐였었어요?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 반드시 외우실 것. 전세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거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틀이니까 따져보자고요. 자, 전세권이란 권리가 있다가 전세권을 기가 만기로 말소 등기하더라. 시험 이거로 잘 내요. 말소 등기할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있더라. 그럼 전세권을 말소할 당시엔 누가 권리가 없어져요? 전세권자가 없어지죠? 그럼 전세권자가 권리가 없어지니까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입장이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입장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설명드렸었느냐? 바로 전 페이지 가시면 페이지 169페이지 가니까 다른 건 다 관계가 없고 그 설명드리면서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설정할 때 설정만 나와 있는데 설정과 반대로 기억하시라 했어요. 시험은 말소로 잘 나오니까.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이거 외우세요. 지금. 안 외웠으면 지금 외우세요.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죠? 인감 누가 가져오래요? 의무자가 가져오라 그랬어요. 의무자가 누군지 잡아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전세권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자꾸 외치세요.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는 지상권자.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이제 달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그거 가지고 채워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럼 1번은 박스 다시 넘어와서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이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의 경우. 그럼 1번 질문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줄여서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요거는 1번 조문입니다. 1번 조문이고 인감을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 발생한 것이고 3번 조문 먼저 보자고요. 세 번째 읽어보니까 소유권의 요거 같이 설명드리기 편하겠다. 근데 안 배워서 아직 등기 여기 책 우리 입문서에 등기필 정보가 없어가지고서 나눠드릴게요. 같이 설명드릴게요. 편하게끔. 이제 등기필 정보, 옛날로 등기필증이 되겠죠.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똑같은 말 뜻이고 인감 나눠서 내느냐 안 내느냐 이 첫 번째 문제고 3번 조문의 경우 같이 보면 쉬워요. 오히려. 3번 조문의 경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 대리인의 확인 정보, 공증 정보의 부분을 제출하는 경우로 말 나와 있는데 앞에 말 따져보게 되면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 줄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요거는 3번 조문이에요. 요거를 분석하는 것이 여기 하실 공부입니다.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문제가 헷갈리는데 자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래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줄여서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여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죠. 이제 요게 요 갖다를 붙이는 거예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소유권자인가요? 소유권 이외자인가요? 이외자죠. 그럼 전세권자 의무자가 되면 3번 일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저당권을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외쳐야 돼. 그래 뚫려 여기선. 저당권을 말소하면은 저당권자죠. 소유권자예요? 이외자예요? 이외자. 저당권 말소도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 일로 가는 겁니다. 그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몇 번 조문이고? 1번 조문.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3번입니다. 그럼 하나 요거 가지고 다시 따져보자고요. 자, 소유권이란 권리를 오늘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말소 등기할 당시에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전세권을 말소하더라. 또 저당권을 말소하더라. 지상권을 말소 등기할 당시에는 이때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 이외자. 또 저당권 말소할 때도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 이외자네요. 지상권 말소할 때도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죠. 셋 다 소유권 이외자란 얘기예요. 이 경우에 똑같이 등기필증을 내느냐, 인감을 내느냐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등기를 한다 할지라도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은 등기필증 집문서 내게 돼 있고 인감도 내게 돼 있어요. 오케이? 둘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자 의무자가 되면 반대로 여기 봐야 돼요. 이거 봐야 알아요. 소유권 이외자, 지상권자이건 전세권자이건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만 내면 내지 인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여기까지가. 의무자가 누군지만 분석이 끝나면 인감을 내고 안 내고 바로 알아요. 소유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 인감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전세권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인감 안 냅니다. 지상권 말소하는 경우 누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자. 인감 안 내요. 임차권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임차권자. 인감 안 내는 겁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중요하더라. 소유권 이외가 중요하더라. 소유권이 중요하죠? 그럼 소유권이 중요하니까 소유권은 두 번 보겠다요. 등기필증하고 인감으로. 두 번 보겠다는 뜻이 숨어 있지만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권리니까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소유권보다 덜 중요하니까 둘 다 안 보고 하나만 보겠다요. 뭐만 가져와라. 집에 있는 등기필증만 가져와라. 근데 여기 또 걸리니 뭐가 또 걸리느냐? 제가 지난주 수업할 때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그럼 전세권 등기 끝나게 되면 전세권 등기필증 지금은 등기필 정보 줄까 안 줄까?
이걸 알아. 이거부터 알아야 돼. 제가 미리 지난주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전세권 등기 끝나면은 등기필증이라는 서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집 사시니까 등기 끝났죠? 그리고 장롱 서류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등기필증.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필증을 주더라. 그럼 전세권을 취득하니까 등기필증 줄까?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안 준다. 저당권은 준다 안 준다? 자신 있게 안 준다. 임차권은 안 준다. 근데 그만 법 개정하시고 소유권 권리인가요? 네, 전세권도 권리예요. 저당권도 권리예요. 임차권도 권리예요. 권리는 다 나와요. 다 나오다 보면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느냐. 항상 여기 떠드는 말은 저는 앞으로도 똑같이 들을 겁니다. 개는 두 가지 개가 있더라. 멋있는 개 불독이 있는 반면에 맛있는 똥개가 있더라. 불독만 개가 아니라 똥개도 개라고 지난주에 강조를 하고 갔습니다. 왜? 그걸 알아야 이거 대화가 되니까. 그게 모르면 여기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끝나도 등기부일 정보 있다 없다? 있다 하죠? 이제 따져가는 거예요. 소유권을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외치세요. 이 시간 많이 걸려. 자꾸 대화를 해야 돼. 따라와야 돼. 이게 두세 번 들으면 다 알거든요. 이 기본 틀이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소유권 등기필증을 내고 소유권의 인감까지 내라는 얘기예요. 둘 다. 그럼 반대로 전세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죠? 전세권 등기필증을 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전세권 등기필증 가져오면 인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뭐만 가져가면 저당권의 등기필증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임차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더라도 임차권 정보만 내면 되지 인감은 필요가 없다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소유권은 감 잡을 때 등기필증 인감을 둘 다 낸다 기억하시고 소유권이 아닌 사람들은 뭐만 가져와라? 등기필증만 가져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3번 좀 다시 읽어보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필증 대신에 확인서면 또는 공증서 부본 찾았나요? 가져오는 경우 인감 가져와라 이 말 뜻은 요 말을 풀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소유권자는 둘 다 안 난다고 설명드렸고 소유권이 아닌 사람은 뭐만 가지고 와요? 등기필증만 내면 되죠. 필증만 있으면 좋은데 이 필증을 잃어버렸어요. 필증을 잃어버리면 필증은 재교부해 주지 않습니다. 등기필증을 잃어버리면은 셋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집에 가지고 계신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는 집을 팔을 때 여러분이 직접 등기소 가셔서 나는 집 파는 매도인인데 등기필증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신분증 달라 그래요. 사진이 있는 거. 그거 보고서 확인한 다음에 확인 조서 작성하고 등기 실행해줘요. 내가 가면 돼요. 그냥 잃어버리면. 오케이? 이거 첫 번째 방법이고 내가 가기 싫은 경우는 법무사한테 맡기면 돼요. 그럼 법무사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원칙은 누가 확인하는 것이 원칙인데 등기관이 확인하는 것인데 이제 등기관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변호사가 확인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준 다음에 이자가 의무자 지유인이 맞다라고서 확인을 써주면 그걸 등기할 수가 있는 게 가르만 주시 두 번째고 또 하나는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인 사무실 있죠. 그럼 등기 신청 서류에 등기필증 잃어버렸다고 뜻을 기재하고 공증받으면 돼요. 그럼 그걸로 등기 실행해 줍니다. 그럼 이제 직접 가는 거 빼고 대신에 법무사 변호사가 이 사람이 진짜 주인 맞다라고서 확인서 써준다거나 또는 공증인 찾아가 공증받은 경우 그럼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선 요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등기필증을 가져오지 못했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때 인감을 대신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을 잡을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몇 번 조문이고 1번 조문 소유권 이외자는 3번 조문이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감을 잡을 때 등기필증 인감 둘 다 낸다 기억하시고 소유권이 아닌 사람들은 뭐만 가져가면 돼요? 필증만 내면 인감 필요가 없어요. 필증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낸다 이렇게 기억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감 잡는 거 이제 필증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이틀만 잡아가시면서 나중에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의무자가 누구인지 자꾸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그릇이 커지면 어떤 능력을 인감을 내고 안 내고 가르마가 빵 터지는 겁니다. 근데 여긴 잘 안 들어가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보세요. 처음이니까 여기까지 보시는데, 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 내요? 등기필증?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 내요? 인감 내요? 둘 다 낸다. 기억하시고,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뭐만 가져가면 되더라? 등기필증만 내면 되지 인감은 필요 없다요. 오케이? 그럼 인감 언제 내느냐? 필증 잃어버린 경우 인감 대신된다. 이렇게 가름하시고, 감을 잡을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답이 떨어져요. 오케이? 여기서 어려운 것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숙제를 안 해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의무자인가 요거 외우시라고 설명을 딱 드렸더니만 안 해오고서 숙제 봤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숙제가 뭐였었지? 맞죠? 네. 다음에 한번 내내 부담 갖지 마세요. 한 번 듣고 다 알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1번하고 3번 조문이고, 요거를 잡았으면 2번 조문은 서비스 문제예요. 2번 조문 잘 읽어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서 2번 조문 나온 게 있을 겁니다. 2번 여기. 예. 그럼 2번은 줄여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얘기해요. 뭐를 말소할 때? 또 응용하면 되겠네. 전세권을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등기권자가 의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 조문은 소유권자나 소유권 이외자가 아니라 가등기권자가 의무자일 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 잡아놓으면 오히려 편해요. 그럼 이제 자, 이번 조문은 뭘 말소할 때? 가등기를 말소할 때 얘기더라. 가등기 말소 시에 여기도 똑같이 가져와서 2번은 가등기 말소할 때가 있더라. 잘 보세요 이제. 근데 가등기도 두 가지 가등기가 있는 겁니다. 소유권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인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소유권자는 갑이고 가등기권자가 을이죠. 오케이? 다시 갑이 자기 집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은 누구고? 소유권자. 을은 가등기권자.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가등기 태어날 때래요? 말소할 때래요? 말소할 때. 그럼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 그럼 누가 가등기권자예요? 을. 얘가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등기도 등기필증 뭐 있을까 없을까? 가등기도 등기필증 뭐 있다 없다? 등기필증.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진짜 끝까지? 있다 없다? 가등기도 권리이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소유권 등기필증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도 가등기도 권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갑이 가진 건 어떤 권리 등기필증? 소유권의 등기필증이 있는 것이고 을이 가진 것은 가등기필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가등기권자가 의무자죠? 그럼 가등기권자 을이 등기필증, 이제 등기필증이라 배웠으니까 세 개로 나와 있으니 이걸 설명드릴게요. 등기필증을 내느냐, 인감을 내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권리의 가등기래요? 소유권의 가등기죠? 얘는 일로 보내면 돼요. 그럼 등기필증 낼까 안 낼까? 내야 되겠네. 인감. 내야 되겠네요. 이 인감은 누구 인감이에요? 소유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 이건 가등기권자 인감이에요. 이건 소유권자 인감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소유권자가 인감을 내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를 내고 답이 된 것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인감을 내긴 내요. 근데 이 인감은 소유권자께 아니라 가등기권자니까 답이 된 거예요. 오케이? 죽겠죠? 다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또 요 집에 대해서 똑같아요. 요 집에는 이번엔 A가 전세권자가 있더라. 전세권자가 B란 자에게 전세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더라. 지금 가등기권자가 B죠. 근데 이 가등기는 소유권의 가등기, 전세권의 가등기. 전세권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말소할 당시에 의무자인 B가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얘가 등기 필증을 낼 것이냐, 인감을 낼 것이냐, 이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럼 등기 필증 낼까 안 낼까? 얘는 일로 보내면 돼요. 소유권이 아닌 것들은. 등기 필증 내고 인감은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제 감이 좀 오시네. 반을 딱 가려니까 이제 감이 좀 올 겁니다. 이 세 개가 중요한 지문인데
이쪽은 소유권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소유권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소유권자가 등기필증 내고 인감도 낸다 잡아놓으시고 소유권 이외란 말이 따라 붙게 되면 이때는 등기필증만 내면 되지 인감은 필요가 없다고 원칙이에요. 오케이? 그럼 인감 언제 가지고 와요? 등기필증 잃어버렸을 때 인감을 대신 낸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감자 볼 때 소유권이란 말 나오면은 등기필증 인감 둘 다. 오케이? 그 소유권이 아닌 것들은 필증만 가지고 가면 인감은 필요하지 않다. 이게 맥이란 얘기예요. 요거만 잡아내시면 기본 틀은 잡은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나중에 그릇이 넓어지고 한 3번 들으면 다 아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감각적으로 노래만 부르시면 돼. 자꾸 떠드는 게 급선무예요. 알면은 입이 열려. 모르는 건 백날 들어도 몰라요. 머리 뭐만 뛰어다니네. 쥐새끼만 2마리 뛰어다니지. 감을 잡을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등기필증 인감 둘 다 된다.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필증만 내면 되지 인감은 필요 없다. 이 기본 틀이에요. 오케이? 그럼 인감 언제 내요? 필증 잃어버린 경우 인감을 대신한다만 기억하게 되면 그 1번이나 3번이 중요한 겁니다. 그 3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4, 5, 6, 7번은 아직 안 배운 부분이니 그건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1월달부터 책 나갈 때도 이게 맥이에요. 이걸 얼마큼 잘 잡아놓고 이해를 많이 하면 그게 공부 실력이 차이가 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인감 안 내는 경우는 아직 보지 마세요. 그래서 1번하고 4번만 설명드릴게요. 2개. 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 관공서 믿을 수 있나요? 그럼 인감 필요 없다요. 2번, 3번 놔두시고 4번 보자고요. 그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원칙이 인감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 의무자의 경우는 원칙 인감 내는 게 아니다요. 그럼 인감 언제 내요? 필증 잃어버렸을 때. 그거만 이해하시면 아 이래서 필요 없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땐 잘 들은 다음에 책을 볼 때 아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될 때 그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이러고 갔지만 딱 나중에 책 보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안 되면 끝내자고요.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더라.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1월, 3월 계속 반복해 드리니 그때 알게 되니까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 내고 인감 내고 그럼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필증만 내면 인감 필요하지 않다. 그럼 인감 언제 가져와라? 필증을 잃어버렸을 때 가져오는 이렇게만 잡아놓으시고 감각적으로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필증, 인감 둘 다. 소유권이 있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자꾸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화가 되니까. 나중에 누가 의무자인가 그릇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대화가 될 겁니다. 하나만 사례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저에게 팔을 경우에 여러분 집을 저에게 팔게 되면 여러분이 매도인이죠. 등기 의무자예요. 집을 넘겨주니까 그럼 매도인 여러분이 등기필증 내야 될까요? 인감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찾아가면서 그릇을 키우시면 돼요. 처음이니까 요 감만 잡아놓으세요. 그냥. 이 감이 말이 감이지 다음 주에 오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하니까 뭐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열받아 하지 마시고요. 잠깐 쉬신 다음에 172페이지에 접수 및 심사 쪽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또 보도록 하죠.